전북 지역에서 11,173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4명 더 늘어 2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자 대부분은 그동안 대선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습니다. 헬로티비 전북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주요 경력과 선거 구별 판세를 분석해 보도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군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1,1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824명, 정읍 607명, 김제 586명, 남원 413명, 고창 266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어 2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제시가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나섭니다. 박준배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며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까지 단국대 야구부와 인천 덕적구 야구부 전지훈련 등으로 선수단 60여 명이 방문해 1억 6천여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전국 하키대회와 태권도 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시는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양질의 각종 전국 대회,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의 하계 및 동절기 전지훈련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숙박, 요식업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있는 스포츠 시설의 중장기적 인프라 확충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명대에 들어선 지 엿새째인데요. 위중증 환자 수도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치료 체계를 내놨습니다. 한정된 의료 행정 인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되고요. 60세 이상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이죠.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달 말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의 소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주요 경력과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해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또 어느 후보가 본선 무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5명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최초의 3선 도지사 탄생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화진 도지사가 사상 최초로 3선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지사에 앞서 두 번의 전주시장을 역임했던 송 지사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도지사 공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내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전주갑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이 도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지역인사 만여 명의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도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도왔던 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미래경제단 총괄단장직을 수행하는 등 전북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인 김재선 전북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연대 대표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했던 김 대표는 경제부문 차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호 남원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이 전북도지사 도전에 나섭니다. 전북지방 변호사의 이사직을 수행했던 김 대표는 이번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중앙당과 연기한 지역발전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 역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내 공천 경쟁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어느 후보가 본선 무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북도지사와 시도의원, 단체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부분 미뤄왔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자들은 이번 주부터 미뤄왔던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이달 20일부터입니다.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안 의원은 14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했지만 다수당으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14개 시군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 최선의 선택은 기업 유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시민과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읍과 김제, 남원, 임실, 고창, 부안 등 지자체장들은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주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군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기를 더 늦췄다가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일 정읍시의원이 수성택지개발지구에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택지개발지구가 정읍의 대표 중심 주거지역으로 변모했지만 그에 따른 문화와 교육, 체육 등 거주 주민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성동 일대 임야 5만여 제곱미터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시설군에는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배치하여 주민 화합과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읍시가 전북 도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 규제 개선과 신규 시책 등을 평가한 결과 정읍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전담 창구 설치와 현장 기동반 운영, 기업 지원 시책 발굴과 이행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6년 연속 선정된 정읍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합니다. 순창군은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접시와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구민에게 10만 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와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2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14일부터 신청하면 되며 오는 9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가 시민기자단을 운영해 지역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둘레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진 촬영과 기사 작성법 등을 교육을 통해 제3기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자단은 둘레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지역의 소식과 명소, 문화행사 등을 올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